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머릿속에 딱 한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 분 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분. 그 사람 연락이 오면 왜인지 모르게 손이 느려지는 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한 분.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를 엮어갑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스웨터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지만 어떤 인연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 깊숙한 곳을 찔러댑니다. 유독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무겁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며 이유 없이 손끝이 차가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좀 더 이해해줬어야 했나?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보내는 아주 정교하고 절박한 조난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전부터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타인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의 깊숙한 곳, 전상대상피질이라 불리는 영역. 이곳은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실제로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불에 데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뇌에 있어서 사회적 아픔은 곧 육체적 고통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원시시대의 뇌에게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연결의 본능이 오히려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란 게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독립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지독하게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아주 민감한 장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도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내 뇌 속에 그대로 재현해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지 않으신가요? 곁에만 있으면 나의 생기를 앗아가고 세상을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사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당신이라는 그릇에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 그 위로를 흡수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정의 늪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이때 당신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멈추고 오직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뇌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이들은 마치 오작동하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당신의 평온을 깨트립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 경보기를 꺼주려 애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뇌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 회로는 녹슬어버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손절하지 못하고 곁에 두는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번아웃의 상태로 걸어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정화해주는 필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온몸에 진이 빠져나간 듯한 무력감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그나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오랫동안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당신을 위하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현실을 직시해.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했잖아. 이 말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정보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신뢰하는 관계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평가는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당신의 내측 전전두 피질은 점차 위축됩니다. 이곳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힘을 잃으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정화해주는 필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온몸에 진이 빠져나간 듯한 무력감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그나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오랫동안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당신을 위하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현실을 직시해.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했잖아. 이 말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정보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신뢰하는 관계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평가는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당신의 내책 전전두 피질은 점차 위축됩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힘을 잃으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자신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현실이라는 이름을 빌려 당신의 날개를 꺾으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구축된 자신감의 회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며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라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를 일그러진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척하면서도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마다 무거운 닻을 내려 심해로 끌어내리는 사람. 당신의 뇌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뿜어내는 설렘의 에너지를 비아냥과 우려라는 차가운 물로 식혀버리는 사람.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두엽이 그려나가는 희망의 지도를 찢어발기는 행위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정작 당신이 비바람에 젖어 온기가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상호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돕고 연결될 때 행복을 느끼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메커니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물질적 자원을 마치 자신들의 창고에서 꺼내 쓰는 물건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편도체를 자극해 지속적인 공포와 긴장 상태를 유발합니다. 당신의 뇌는 쉬어야 할 때조차 이 침입자가 언제 다시 당신의 영역을 헤집어 놓을지 몰라 보초를 서게 됩니다. 만성적인 긴장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뇌의 시냅스들을 팽팽하게 당겨 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의나 의리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가진 거절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음으로 인식했던 원시 인류의 유전자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현대 사회에서의 고립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생의 기회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어가듯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가장 숭고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보여주는 그들의 돌변한 태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던 진짜 얼굴입니다. 당신이라는 인격체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부조화를 겪습니다. 나는 진심을 다하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까? 하는 의문이 뇌의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급격하게 소모시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도 그들의 뇌는 그것을 당연한 상수로 받아들일 뿐 결코 감사로 치환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사는 고도의 인지활동이자 정서적 지능의 결과물입니다. 타인을 도구화하는 이들에게는 애초에 그 회로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것은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억의 회로를 하루아침에 지워버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인생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죄책감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덕성이 보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뇌의 보수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나를 아프게 할지언정 익숙한 관계가 주는 가짜 안정감에 매몰되는 것이죠.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소중했던 잎사귀들을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봄에 피어날 새로운 생명을 위한 치열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타인의 감정을 살피느라 곤드서 있던 편도체를 잠재우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계의 소음이 잦아든 그 고요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인생에서 지워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관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곧 당신의 자존감과 평온함,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새로운 인연들을 위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던 그 차가운 손끝의 감각과 가슴의 답답함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자리가 주는 홀가분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손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영토에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존감이라는 꽃씨를 심는 가장 용기 있는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나듯 복잡한 인연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이상 타인의 결핍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꽃 피우는데 온전히 쏟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이미 새로운 평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향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믿고 한 걸음씩 당신만의 평온을 향해 걸어가십시오.